LH가 확장이 불가피한 좁은 주택을 지어놓고 확장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좁고 비싼 서민주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후원하는 방학캠프에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교육 캠프인지 학습기회 박탈인지 논란입니다. 여름축제가 곳곳에서 개막했습니다. 갯벌을 체험하는 갯벌축제와 전주 가맥축제도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공기업 LH의 상술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베란다를 처음부터 확장형으로 설계해놓고는 비용을 따로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분양가의 추가 비용 부담까지 서민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LH가 전주시 만성동에 짓고 있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국민주택. 18평의 공간에 방을 3개나 집어넣어 침대가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좁습니다. 견본주택을 살펴본 고객들마다 분양가 2억 원짜리 집이 너무 좁고 비싸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무리 확장한다 해도 우리 집이 더 큰 것 같아요, 확장하면. 우리는 앞뒤로 다 이렇게 베란다가 다 있고. LH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에 대해 LH는 모든 세대의 베란다를 일괄 확장해 살만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발코니가 일괄 확장돼서 시공되는 아파트이고요. 비용은 확장비가 한 515만 원 정도 부담됩니다. 사실 LH는 이미 확장을 전제로 설계를 완료해 놓아 견본주택에 그어놓은 선은 가상의 베란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의 공간 확장에 필요하다며 평당 20만 원 내외의 확장 비용을 추가로 받습니다. 확장을 안 하면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설계한 뒤 확장 비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상황. 추가 비용은 결국 편법적인 분양가 인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발코니 확장을 원하지 않는 세대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선택 기회가 없어진 것은 일괄 확장이라고 그러면. 민간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선택을 하게끔 하니까. 일괄 확장 비용을 추가하면 분양가는 780만 원이 아닌 800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라 과연 서민주택이 맞는지 의문이 커집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인 일명 선미촌 폐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주는 매각에 나섰고 전주시도 법규 위반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매매 업소로 사용됐던 건물 한 동을 전주시가 매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건물주가 전주시와 접촉했어도 원하는 가격이 워낙 높아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 결정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세를 주려고 생각됐었는데 솔직히 이 장사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도 다른 사람한테 제 삼자한테 팔려고 했는데 이로써 전주시는 성매매 업소가 있는 골목 안에 원하는 거점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선미촌 내 폐가 부지를 매입하고 3개월 만의 일입니다. 전주시는 당장 하반기에 이 두 곳에서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선미촌 내 모든 건물주에게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여부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건물에 대해 불법 용도 변경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 불법 건축물이나 무단 용도 변경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이번 선미촌 폐쇄 의지는 전에 없이 강력해서 실제 집행이 시작되면 물리적 저항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성매매 업소로 쓰이는 선미촌 내 3층 건물을 매입해 아예 관련 부서와 시민단체가 입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삼성 사회봉사단이 방학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 캠프가 또 논란입니다. 공교육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사교육 캠프에 학생을 보낼 수 없다는 전라도 교육청의 원칙이 여전히 확고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사회봉사단이 방학마다 열고 있는 드림클래스 방학 캠프. 읍면과 섬지역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3주 동안 전국의 6개 대학에서 합숙하며 수학과 영어 집중교육을 받습니다.
지난 2012년 겨울 방학에 시작돼 2014년 여름까지 도내에서도 방학마다 100명에서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지만 지난 2014년 겨울부터는 보훈단체에서 추천한 30여 명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참가할 대상 학생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교육 형태의 캠프에 학생들을 추천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장명식 교육위원장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도민 6천여 명에게 설문지를 통해 의견을 물은 결과 대다수가 삼성의 방학 캠프가 도내에서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장 위원장은 삼성 드림클래스가 중학생들의 학업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 방침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드림클래스 장학사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지금까지 입장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삼성 드림클래스 방학 캠프를 둘러싸고 사실상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방침과 도교육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맞서고 있는 셈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 여름 축제장 찾아보면 어떨까요? 여름바다의 또 다른 매력, 갯벌축제와 전주 가게맥주 축제 등이 잇따라 개막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너른 갯벌 위에 관광객들이 조개잡이에 열중합니다. 흙을 조금만 걷어내도 나타나는 바다 생물에 더위는 있고 어느새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이들도 조개 캐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렇게 제끼면 나왔지? 나왔다. 꺼내. 보물찾기 하듯 바다 생물을 찾아보고 보드라운 개흙으로 장난도 치며 갯벌이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캐는 재미가 있으니까 훨씬 좋아하고 더울 줄 알았는데 뻘에 나왔는데도 훨씬 시원하고 애들한테도 아주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사흘간 고창 심원면 일대에서 갯벌 축제가 열려 염전과 머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손쉽게 누구나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이 와주시고 또한 저희 주위에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관광객들이 찌는 듯한 무더위를 시원한 맥주와 함께 날려버립니다. 전주만의 독특한 문화인 가게맥주, 이른바 가맥을 한자리에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가맥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가맥축제에서는 전주 대표 가맥집에서 엄선한 안주와 풍성한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맥축제 해줘서 맥주 시원하게 마시니까 그 더위가 확 풀리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 진안에서는 내일 마을축제가 개막하고 다음 주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전주 야행이 펼쳐지는 등 여름축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사흘 일정으로 내일 오후 3시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막합니다. 첫날인 내일은 자이언티와 바비킴을 비롯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BY, 레디, G2, 아이돌 그룹인 IOI 등이 축제의 흥을 돋웁니다. 주말에는 쉬즈본으로 널리 알려진 밀젠코 마티에비치와 국카스텐, YB 등의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일요일은 브로콜리 너마저, 어반자카파 등 개성 있는 인디 밴드들이 무대를 꾸밉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전라북도를 찾았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했는데 발목 잡힌 전북 현안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한창인 새만금 동서도로. 반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내년에도 정부가 1,200억 원 예산을 다 반영하지 않아 착공이 힘들 전망입니다. 지리산 덕유상권 산림치유원은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도 터덕거리고 있고 한중 정상이 합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중경협특구도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예를 먹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벌려서 해놓고 이제 또 지방비를 대라. 이런 모순점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장애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는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17개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세계 잼버리 유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서남대 정상화, 수서발 KTX 전라선 증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전북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회성 행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북 지역의 예산, 현안 사업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국민의당은 수서발 KTX 전라선 증편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차기 내각의 전북 임무를 반드시 중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애향운동본부는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전북 인사는 철저히 배제돼 장관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다음 장관 인사에서는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무비자 환승 관광객의 체류 가능 지역으로 전북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제주 간 항공편 증가와 연간 100억 원가량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는 대구에서 열린 한국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해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주말에는 새만금을 함께 둘러보고 적합성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내일부터 업체당 2억 원 한도 총 30억 원의 협약 보증을 시행합니다. 국민은행의 특별 출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보증은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내일부터 완주 무궁화 테마식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180여 종의 무궁화를 볼 수 있으며 무궁화 식물원 투어와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펼쳐집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계곡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물놀이를 하던 60살 추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추 씨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갔다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최근 서울 삼성병원의 의료진 결핵 감염 사례처럼 지난 4월 도내에서도 종합병원 내시경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4명과 의료기사 등 5명이 결핵에 감염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전염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추가 피해는 없었으며 환자를 통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냉방기 등을 통해 레지오넬라균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지난 6월부터 대형 쇼핑센터와 병원, 분수대 등 29곳을 점검한 결과 2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소독 조치와 재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감염증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치사율이 15에서 20%에 이르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군산항 남방파제의 출입이 금지된 뒤 처음으로 무단 출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출입이 통제된 군산항 남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49살 한모 씨 등 5명을 연안사고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6월부터 새만금 방조제 배수관문 주변 등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대형마트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설의 파손 상태와 청결 상태, 안전수칙 표시 상태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 안전교육 여부,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시정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완주군 이서면은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경로당을 혁신도시 내 에코르 3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에코르 3단지 경로당은 148제곱미터 규모로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화합의 공간이자 어르신들의 문화 여가 및 폭염시 무더위 쉼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문화재청, 전라북도 등과 함께 야간에 한옥마을과 전주천 주변을 돌아보는 전주 야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는 12일과 다음 달 30일에 진행하는 전주 야행은 밤 10시까지 경기전과 어진박물관 등 한옥마을 안팎의 전시관과 박물관을 개방하고 곳곳에서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두 차례 진행되는 전주 야행 프로그램에는 국비 4억 원을 비롯해 모두 8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